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애들인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기능 조절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그리고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르몬이 무엇인지 보고 가야겠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호르몬이라는 것은 몸의 특정 부위에서 분비가 되고, 이 분비된 애들이 몸의 여러분에 전달이 되어서 각 기관들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특정 부위에서 분비가 된다고 했는데 호르몬마다 어디에서 분비되는지가 다릅니다. 자, 근데 그 분비되는 곳 자체를 통칭해서 내분비샘이라고 하고, 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들이 내분비샘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그 호르몬들을 이동시키고, 이것들이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특정 기관이나 세포에 이르러서 그 세포 자체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작용이 일어난 것이 바로 호르몬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고양이의 말을 보면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관으로 직접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그래서 분비관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분비샘이 호르몬 만드는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는 내분비샘이 있고 외분비샘이 있습니다. 자, 이 외분비샘은 무엇이냐? 침, 땀, 그리고 눈물, 이러한 애들은 침샘, 땀샘, 눈물샘, 이러한 분비관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포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들이 하나의 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침샘, 땀샘, 눈물샘들은 뭐를 보면 좋을까? 땀샘의 경우 우리가 땀을 흘릴 때, 물론 땀을 흘릴 때 자세하게 보면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땀샘을 통해서만 나온 것이고 다른 피부 조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비관들이 따로 있는 애들인데, 호르몬은 이러한 분비관이 없고 그냥 이렇게 내분비 세포들이 모여 있으면 이 내분비 세포들의 겉면을 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 내분비샘에서 생긴 호르몬들이 이 혈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혈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을 따라서 이 호르몬도 함께 이동을 하겠죠. 아래 그림에서도 나와 있는데, 자, 내분비샘 자체에 있는 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내분비샘이겠죠. 이 입자 하나하나, 이 파란색 입자, 빨간색 입자, 이런 애들이 호르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혈관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모두 합쳐져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호르몬들이 함께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호르몬마다 작용하는 부위가 각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관이나 세포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뿅 나와가지고 그 세포에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럼 세포가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세포에 반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관이나 세포에만 특정 호르몬이 반응을 하더라.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호르몬의 특징을 함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호르몬의 특징은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했고, 이것은 우리 몸 속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는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고 혈관으로 바로 혈액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애기 때문에 분비관이 따로 없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이 호르몬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여러 가지의 작용과 기능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생리작용과 기능을 조절하는 애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자, 호르몬들은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작용하는 기관이나 세포가 정해져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작용하는 기관이나 세포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세포에 달라붙어서 신호를 보낸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적으면 결핍증, 그리고 많으면 과다증에 걸린다. 자, 무엇이든 호르몬도 적당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적게 되면은
이 호르몬의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있다 알아두면 되겠고, 척추동물들 사이에서는 이 호르몬의 종류가 같으면 다른 종이더라도 그 호르몬을 가지고 와서, 호르몬의 종류가 같으면 이 종들이 달라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돼지의 호르몬을 채취해서 가져다가 사람이 쓸 수도 있고, 돼지의 호르몬을 쥐에다가 실험할 때 호르몬을 주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종의 호르몬을 가져다가도 또 다른 종에 넣으면 생리작용을 일으키고 기능을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신경계에 의한 반응보다는 느리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경계에 의한 반응으로 대표적인 게 시각, 촉각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시각은 우리가 보면 끝나지. 근데 시각을 보는 것은 반응이 엄청 빠르죠. 그리고 촉각이라고 해도 자극원을 받으면 되게 빠른 속도로 이 자극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호르몬은 혈관으로 분비가 되고 혈액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표적기관, 어떤 특정한 기관, 자기가 작용해야 하는 기관에 도달하면 그제서야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신경계에 의한 반응들보다는 느린 게 보통이다. 그런데 호르몬들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혈액 속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래서 신경계에 의한 반응보다는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대표적인 내분비샘 6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페이지 167쪽이고, 위쪽을 보면 사람의 내분비샘에는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난소, 정소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분비샘에서는 특정한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고,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우리 몸의 특정한 다른 부분에 가서 기능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함께 보면 뇌의 아랫부분에는 뇌하수체가 있었어요. 이 뇌하수체에서는 생장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생장 호르몬의 기능은 생장을 촉진하고 단백질의 합성도 촉진을 합니다.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생장 호르몬 덕분에 우리 몸이 커지겠죠. 키도 크고 등등. 그런데 호르몬의 양이 많으면 과다증이고 적으면 결핍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생장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가 되면은 몸의 생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 소인증, 외소증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생장 호르몬의 결핍이 있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기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키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최용만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이 최용만의 경우 과다증으로 의심되고, 만약에 성장이 끝나서 뼈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생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은 뼈의 말단에 칼슘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 그리고 코와 같은 이러한 말단 부위가 엄청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병을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데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있는 것은 갑상샘인데, 이 갑상샘은 우리의 몸의 목 아랫부분에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을 하고 체온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티록신은 포도당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체온을 높이는데, 갑상샘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얘도 과다증이 있고 결핍증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는데, 이 갑상샘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서 티록신이 아주 많이 분비될 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물질 대사가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몸이 점점 말라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심지어 심하게 되면 안구가 돌출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상샘에 문제가 있고, 티록신이 적게 분비될 때는
물질 대사가 저하되면서 몸무게가 증가하고 피로하고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상샘에 이상이 있으면 많이 피곤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부신과 이자가 있습니다. 자, 이자 먼저 볼 텐데 이자는 요 부위,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던 이 부위를 이자라고 하고 이자에서는 두 가지의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하나는 인슐린이고 다른 하나는 글루카곤입니다.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르죠. 둘 다 혈당량을 조절을 하는데 인슐린의 경우 혈당량을 감소하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하는 역할을 한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신은 이 위쪽에 위치한 내분비샘인데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 및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글루카곤도 혈당량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아드레날린도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난소와 정소가 있네요. 남자의 경우에는 정소가 있을 거고 이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알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난소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성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여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비량이 적절하지 않으면 이상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아까 보고 온 것처럼 자,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키가 굉장히 크죠. 아마 그리고 손발 그리고 코도 클 거예요. 말단 비대증이 있을 확률이 크고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람은 아기가 아니에요. 다 컸는데도 이 정도인 키야. 그래서 이러한 정도로 아주 작아야 소인증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168쪽의 스스로 점검 문제를 풀고 끝내겠습니다. 세포나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신호 전달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르몬이다 라고 하고 이것을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의 이름을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무엇을 따라 이동하다가 혈관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래서 분비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분비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각 기관이나 세포의 이름이면 반응을 하는 애가 호르몬, 기억을 하면 되겠고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생장 호르몬은 키가 자라게 한다. 몸의 어느 부분에 작용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키가 크려면 뼈나 연골 등이 더 커져야겠죠. 그래서 아마 뼈와 연골 등에 이 호르몬이 작용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